한 장, 두 장, 세 장. 여러분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맥북 프로를 사야만 할까요? 우리 솔직하고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할부하면 다 거기서 거기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맥북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요, 비디오 클래스 채널이 유튜브 입문자, 영상 제작 입문자를 위한 채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해봤더니 역시나 영상 제작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노트북 선택이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입문자 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많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맥북을 사야 할지 말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구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맥북을 샀을 때는 한 2013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샀던 게 이 녀석인데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고3이었던 제가 이 300만원이 넘는 맥북 프로를 어떻게 샀을까요? 이유는 뭐 별거 아니고 영상 공모전에서 제가 1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 받은 상금 500만원에서 무려 320만원 정도를 그냥 노트북을 사는 데에 써버렸습니다. 부모님 돈이 아니라 또 제 돈이었으니까 과감하게 쓸 수 있어서 제가 몽땅 투자를 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후회하느냐고요? 전혀요. 저는 휴대용으로 맥북을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지금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는 제게 아니라 에이프롬님 거지만 아무튼 물론 저는 동시에 데스크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업을 할 때 데스크탑에서 하고 외부로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맥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맥북과 그리고 데스크탑을 써온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지극히 영상 제작자적인 관점에서 맥북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논할 겁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영상 제작자, 영상 관련 학과를 진학 예정 중인 분과 영상 관련 업무를 해야 하시는 분 혹은 유튜브 시작을 하려는 분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존의 생생한 후기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그래픽 작업은 맥북이다? 그래픽 작업은 맥북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배경 첫 번째 이유는요, 과거에는 진짜 맥만이 가능한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어져서 약간 편견처럼 돌아다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실제로 영상 제작 혹은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맥을 많이들 쓰세요. 뭐 저도 그렇고 영상 프로덕션도 그렇고 가보면 맥들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 영상 제작이나 그래픽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좋은 대체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맥북만이 가능한 뭔가가 있다,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물론 맥에서만 돌아가는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맥 전용 소프트웨어, 보통은 애플에서 개발한 것들이죠. 이런 것을 제외하면은 웬만한 전문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와 맥 둘 다 지원을 하고요. 맥 전용으로만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 훨씬 더 우월하다던가 윈도우 컴퓨터에 비해서 굉장한 퀄리티의 차이를 보여준다던가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래픽 작업, 영상 작업에 있어서 맥북이 필수다 라는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혹시나 자녀분들께서 영상 작업해야 되는데 맥북이 꼭 필요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참고하세요.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주제 두 번째, 영상 편집에서 맥북의 가성비는 좋지 않다? 하드웨어 성능으로만 보면은 맥북의 가성비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맥북과 경쟁하는 노트북 중에 대표적으로 델 XPS, 레노버 싱크패드 P1 이런 것들을 보면요, 비슷한 성능의 제품인데도 이런 컴퓨터들이 훨씬 쌉니다. 대략 50만원 이상 저렴한 편이에요. 이와 비슷한 가격의 다른 노트북들을 살펴보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연히 맥북이 경쟁 노트북 대비해서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는 거겠죠? 조작감, 화면 품질,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논하는 것이 가성비, 즉 가격 대 성능비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성능으로만 놓고 보면은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가성비라는 단어 자체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성비를 판별하는 기준이 사실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CPU, 그래픽카드, 램 이런 것들로만 놓고 가성비를 따지느냐, 아니면 이 가성비에 화면이란 걸 넣을 거냐, 혹은 스피커를 넣을 거냐, 아니면 키보드의 품질, 소재, 무게 이런 것들을 가성비의 기준에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가성비만 놓고 보면은 언제나 조립 PC가 짱이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맥북은 영상 제작자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편리한 조작감이 있습니다. 이 맥북에 들어있는 터치패드와 그리고 이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죠. 당연히 처음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 전혀 다른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오래오래 써도 적응이 안 되는 불편함과 달리 이 맥북 프로는 처음에 조금 불편하지만
쓰다 보면은 정말 편해집니다. 맥북을 쓰시는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일 거예요. 모든 분들은 아니고 한 99% 정도? 특히 이 트랙패드의 경우에는 여타 윈도우 노트북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품질이 좋은 편이고 조작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제스처 기능도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앱들로 이렇게 옮겨 다닌다든지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쪽을 찌르면은 이렇게 데스크탑 나오는 기능도 있고 또 그리고 확대, 축소, 옮기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실 요즘 윈도우 노트북들도 트랙패드의 품질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맥북, 이 맥은 정말 차원이 다를 만큼 그 편리함이 좋아요.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쓰더라도 트랙패드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동시에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마우스는 보통 한 손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트랙패드는 일단 왼손과 오른손 다 보통은 쓸 수 있어요. 당연히 휴대성 측면에서도 좋겠죠. 우리가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을 사려는 이유는 당연히 외부에서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노트북을 챙겨서 밖에 나갔는데 아이고 마우스를 안 가져왔네? 그러면은 그날의 작업 효율은 똥망이 되겠죠. 하지만 맥북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마우스가 더 편하긴 하지만 애플이 이렇게 트랙패드만 따로 띄워놓은 물건을 팔 정도로 트랙패드가 편리해요. 따라서 이러한 편의성은 영상 제작 효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CPU나 그래픽카드, 램 이런 것으로만 맥북을 논할 게 아니라 이런 편의성도 반드시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화면 품질. 맥북 프로의 화면은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로급인데요. 당연히 영상 작업에 있어서 화면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표현할 수 있는 색 영역은 다른 경쟁 노트북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밝기가 500니트로 거의 탑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밝은 실내라던가 사무실 혹은 대낮의 야외에서도 뚜렷한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안정성인데요. 결론적으로 맥북은 우리가 중요한 작업만 하도록 몰두할 수 있게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말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풀자면 이 맥북의 기반이 되는 맥OS는요 윈도우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종류 자체도 적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로 자체도 좀 더 적은 편이며 또 윈도우는 하드웨어별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지만 맥OS는 뭐 그런 거 없이 기본적으로 맥OS만 업데이트하면은 이외에 딱히 관리라고 할 만한 게 안 쓰는 파일 지우는 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닦아주는 거 결론적으로 훨씬 덜 수고롭고 우리가 하는 일에만 몰두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적당한 무게와 적당한 성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인데요. 가성비만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확실히 부족한 점이 있죠. 특히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던가 아니면 화면의 품질이 좋지 않다던가. 그런데 이 맥북 프로는 기본적인 것들이 확실히 탄탄하면서도 영상 편집에 무리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300만원 정도를 쓰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면에서 영상 제작자에게는 맥북의 성능이 여러모로 조화로운 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이거는 살짝 끼워넣기 좀 그랬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뭐 유려하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맥북의 이런 뭐 애플 간지 이런 건 저는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하지만 대다수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이와는 별개로 확실히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없어서 좋은 점은 약간 다른 노트북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것 정도? 이것 또한 영상 제작에 완전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은 요소인 것 같아요. 물론 맥북 신제품이 나오면 사고 싶긴 합니다. 자 그럼 주제 네 번째, 이런 분은 맥북을 사면 안 된다. 방금까지 장점을 늘어놨다면 이제 단점을 좀 말할 차례인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이런 분들은 맥북을 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이 아주 딱딱 잘 될 겁니다. 첫 번째,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맥북 프로는 게이밍 성능이 그닥 좋지는 않을 뿐더러 맥OS의 특성상 지원하는 게임이 굉장히 적어요. 일단 오버워치 안 되고요. 롤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롤만 하실 분들은 사셔도 되겠네요. 게임을 하지만 맥북을 굳이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맥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또 번거롭고 게임을 하기에 이 키 자체가 굉장히 별로예요. 무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맥은 정말 최악의 선택지예요. 두 번째는 가성비가 중요하면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3D 작업을 주로 한다. 이런 분들도 맥북 프로보다는 조금 더 사양이 좋은 노트북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뭐 사실 이 정도로 전문적인 작업을 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고성능을 요하는 편집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새겨 들으셔야 하는 게 맥북은 선택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의 그 최대치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CPU 자체는 좋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시네마 4D를 한다던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맥북 프로는 굉장히 별로이기
힘들기 때문에 렌더링 하는데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일반 컴퓨터가 없는 채로 맥북을 사려 한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맥북보다는 윈도우 노트북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에서의 인터넷 환경 때문이에요. 일단 한국에서 이것저것 뭐 뱅킹 서비스라든지 국가기관 사이트 같은 거 접속할 때 막 이것저것 설치하라고 하잖아요. 맥은 그 중에서도 안 되는 게 많고 뭐 지원한다 하더라도 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맥북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PC방을 가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맥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첫 컴퓨터라면 그래도 맥북을 사지 않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문서 작업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한컴 문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아니면 아예 안 된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런 거 잘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기능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는 맥에서 기능이 약간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빠진 기능들이 막 자주 쓰이고 필수적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양식 파일을 받아가지고 수정하고 열람하고 그런 데에는 맥이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업무 환경상 굉장히 빡센 엑셀의 어떤 특수 기능을 이용한다, 아니면 워드에서 정말 뭐 예술을 펼친다, 혹은 한컴 문서를 정말 맨날 작성하는 일이다,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윈도우 노트북을 사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영상 편집은 맥과 윈도우 차이가 큰가? 이런 걱정도 하실 법한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널 컷 프로를 포함한 몇 가지 애플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하면은 웬만한 전문 소프트웨어가 맥용과 윈도우 둘 다 지원을 하고 똑같은 기능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자들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게다가 브루까지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은 다 맥과 윈도우 다 지원이 되고요. 성능은 윈도우가 약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맥북과 데스크탑을 함께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업실 안에서는 데스크탑을 쓰고 밖에서는 이 맥북 프로를 쓰는데, 이런 외장 하드 이런 데에다가 이제 작업 프로젝트를 넣어놓고 윈도우에 꼽았다가 맥북에 꼽았다가 윈도우에 꼽았다가 맥북에 꼽았다가 뭐 이러면은 작업이 아주 잘 연동이 됩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맥을 쓰면은 다 맥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윈도우를 쓰면 다 윈도우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제 맥을 살지 말지에 대한 힌트는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께서 굳이 맥북을 사지 않으시더라도 컴퓨터는 최대한 내가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써서 좋은 걸 사야 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것도 지금 7년 넘게 썼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고3 때의 하존으로 돌아가서 이 맥북을 살 당시에 200만 원으로 다른 윈도우 노트북을 사서 나머지 돈으로 카메라를 사거나 렌즈를 사거나 조명을 사거나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한 방에 맥북 프로에 질렀는데도 후회가 없는 이유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이 맥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결론이 이상하긴 한데 무튼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콘텐츠인 맥 vs 윈도우를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편집 프로그램 고민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북 프로를 구매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분명히 막상 이렇게 사서 꺼내보고 와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써보면은 약간 어려운데 괜히 샀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초반에 적응이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제작자를 위한 맥북 초기 세팅 팁 이런 것도 한번 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버?